복습할 때 한 3시간 걸립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헌정담은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한번 정리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경계로 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나? 토지 표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쯤 되면 한 템포 쉬어야 되죠. 한 템포 쉬는 타임 맞지? 1시간 지났죠, 그죠? 지금 쉬어버리면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남을 거거든요. 한 15분 정도 남는데요. 요거 마저 해버립시다. 마저 해가지고 시험 수업 마칩시다. 자, 경계하고 면적 먼저 결정합시다. 자, 경계부터 결정하는데요. 자, 경계에 관한 얘기는요. 경계 설정 기준이 나옵니다. 자, 경계 설정 기준이 자, 양쪽 걸로 1번의 그는 필요 없고 자, 양쪽 걸로 2번 그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갑니다. 자, 양쪽 걸로 4번 갑니다. 77페이지. 77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일반적인 경계 설정 기준입니까? 77페이지 양쪽 걸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계 설정 기준이 있고 자, 그리고 뒷페이지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하는 경우라 되어 있죠. 자, 그리고 79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서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경우라 되어 있죠. 자, 요 세 가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어쨌든 경계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어쨌든 경계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 자, 동그라미 2번, 3번은 지금 우리가 못 건드립니다. 이거를 건드리려면은요 내공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코드로 갈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이걸 먼저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은 자, A부터 E까지가 경계 설정하는 기준에 관한 얘기 나왔습니다. 자, A부터 E까지인데 자, A부터 E까지에 관한 그림이 뒷페이지 보세요. 그림이 뒷페이지 보시면 그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그림으로 경계 설정 기준을 잡는데요. 자, 책의 내용과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필기할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상태에서 자, 왼쪽 토지는 갑고고 오른쪽 토지는 얼큰한 경계를 기준을 잡을 때 여기 중간에 뚝이 하나 있더란 말입니다. 자, 뚝을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를 정한다면은 요 뚝의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상식으로 봤을 때 중앙 맞죠, 그죠? 중앙을 기준합니다. 자,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습니다. 고저가 있는 상태에서 시골의 계단식 논입니다. 자, 여기는 갑땅이고 여기는 얼땅입니다. 경사면에 있죠. 경사면에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를 정할 것이냐?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시골의 계단식 논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콩 심고 그러잖아요. 이 콩은 누가 심습니까? 갑을. 을이 심잖아요. 이게 얼땅입니다. 자, 그리고 자, 서해안 갑니다. 자, 바닷가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해안가 토지가 갑토지인데 자, 바닷물이 민물 때는 이만큼 밀려옵니다. 썰물 때는 이만큼 빠집니다. 자, 요가 갯벌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갑땅은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자, 물은요 제일 높은 지점입니다. 수면은 제일 높은 지점이 경계 설정 기준입니다. 댐 같은 경우는요 여름에 장마철 있죠. 제일 높은 지점 거기까지가 소유권 범위입니다. 자, 시골에 갑니다. 자, 산이 있습니다. 자, 산 중턱에 도로 노면에 있고요. 자, 여기 절토된 면에 있습니다. 여기 철망 쳐놓고 그렇잖아요. 그죠? 낙석주의 뭐 이래 적어놨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산이 이어집니다. 이게 갑산입니다. 자, 도로가 있을 때 도로 부지는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경사면의 상단부입니다. 자, 그리고 서해안 갯벌은 메웠습니다. 매립지가 생겼습니다. 자, 매립지가 이렇게 생겼고 매립지 옆에 바닷물을 넘치거립니다. 자, 바닷물 넘치지 않게 제방을 쌓는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제방을 쌓았을 때 자, 이 매립지가 갑의 땅이라 그럴게요. 어디까지가 갑 땅으로 볼 것이냐? 자, 제방의 바깥쪽 어깨선 여기까지가 갑 땅으로 봅니다. 자, 위치 5가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 자, 77페이지. 77페이지 A부터 E 중에서 자, B 앞에 별표하세요. B 앞에 별표하시고 C 앞에 별표하세요. 제일 마지막 E 앞에 별표하세요. 자, 셋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B, C, E 그 셋 중에 하나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상단부, 하단부, 안쪽, 바깥쪽 이런단 말입니다. 자, 잠시 앞으로 보세요. 자,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상태에서 뚝을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 정할 때 요 뚝을 왼쪽을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 정한다라고 거짓말 했다 칩시다. 왼쪽을. 자, 여기를 기준한다라고 거짓말 했다 칩시다. 자, 이게 O일까 X일까 갈등이 됩니까?
왼쪽에 갈등됩니까? 이거 갈등되는 사람은요, 공부를 계속 할지 말지 갈등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누구나 안 들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라 말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말입니다. 이 제일 낮은 점 이런 거 안 나온다 말입니다. 갯벌이가 소유권이 국유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게 절대로 안 들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 틀린 거는 요 셋 중에 하나다 말입니다. 요 세 가지만 위치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잡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자, 그림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림으로. 자, 네 번째 그림을 보세요. 네 번째 그림이, 자, 요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도로 있습니다. 자, 여기가요. 자, 도로가 있고, 여기는 절토된 면이라 그럽니다. 절토. 자, 경사면에 절토라고 적으세요. 자, 경사면에 절토라고 적으시고, 자, 절토된 부분이라면 어디까지를 소유권 범위 정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절토된 부분은요, 상단부로 하는데, 왜 상단부로 하느냐, 그죠? 이거는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깎는 겁니다. 절도는 깎은 겁니다. 자, 깎는 거는요, 위에서 깎아 내려갑니까? 밑에서 깎아 올라갑니까? 깎는 거는 위에서 깎아 내려갑니까? 밑에서 깎아 올라갑니까? 위에서 깎아 내려가면 엎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깎아 내려면 엎어집니다. 그 깎는 거는 밑에서 깎아요. 밑에서 깎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산을 깎을 때 포크레인이 위에서 깎아 내려옵니까? 엎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깎는 거는 밑에서 깎아요. 얘가 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 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단부까지 전부 다 얘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경사면은요, 깎았다 아니면 메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경사면에 내가는 성토라고 적었어요. 메운 거는 성토라 그럽니다. 자, 메우는 거는요, 밑에서 메워 올라갑니까? 위에서 메워 내려옵니까? 밑에서 메워 올라간다. 그러면 흙으로 차으로 던지면서 올라갑니까? 덤프트럭을 밑에서 부으면서 올라갑니까? 안 하잖아요. 덤프트럭 위에서 부으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메우는 거는 위에서 메웁니다. 위에서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메웠으니까 이거는 얘가 메운 거예요. 얘가 메웠으니까 여기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단부다 말입니다. 외우시란 얘기입니다. 헷갈리니까. 누가 메웠나 누가 깎았나 이거 생각하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매립지를 제방을 매립지에 편입한다면 바깥쪽까지 편입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가령 이래 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제방을 안쪽까지 여기까지만 갈 거다라고 해볼게요. 안쪽 여기까지만 갈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제방의 상단부는 갑거 아니죠. 갑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별도로 소유권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유권이 A라는 사람의 소유권이 성립할 겁니다. 자, 그럼 A라는 사람이 요 제방의 상단부 소유자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요 제방의 상단부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어디에 쓸까요? 농사 지을까요? 말 안 되죠? 평평합니다. 아스팔트 깔까요? 도로 사용할 거예요. 자, 아스팔트 깔아봅시다. 자, 아스팔트 깔았습니다. 도로로 한다 칠게요. 근데 바로 옆에 바다죠.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단 말입니다. 활용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만들어봤자 괜히 권리관계 분쟁의 소지만 생기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실익이 없잖아요. 실익이 없으니까 소유권을 안 만들기 위해서 바깥쪽까지 다 먹으라 그런 거예요. 소유권을 별도로 안 만들기 위해서 바깥쪽까지 다 먹으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범위 정하는 위치에 그 세 가지는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한번 이해되면요 다음에 안 헷갈립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자가 시험 문제 출제할 때 난이도 하도 줘야 됩니까? 쉬운 것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쉬운 거 낸다면 이거 냅니다. 이걸 냅니다. 그러면 이걸 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답을 맞추라는 얘기입니까? 다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막 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자, 마치고, 자, 뒤로 갑니다. 80페이지, 면적 갑니다. 자, 면적 가는데, 자, 면적에 관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면적은요, 자,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면적, 자, 이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 면적을 측정합시다. 적지 마세요. 근데 면적 측정은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겠습니까? 토지가 존재한다 무조건 면적 측정할까요? 무조건 이건 아니겠죠. 면적을 측정하는 대상이란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겠죠. 그럼 언제 면적을 측정할 것인데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돼요.
첫 번째 문제 되고, 두 번째. 자,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요런 경우에 면적을 측정으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대상에 따른 면적을 측정합니다. 측정 때 374.475가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면적을 측정했겠죠. 측정하는 방법이 이 측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측정했을까? 측정 방법이 좌표로 계산했을까? 아니면 도면에서 계산했을까?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하는 게 어떻게 측정해? 이게 다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 되고. 자, 세 번째. 자, 면적이 이렇게 측정됐다 칠게요. 측정된 면적을 대장에 등록해야 되죠. 그죠? 자, 요 면적을 대장에 등록합니다. 그대로 등록할까요? 요거? 자연수까지 잘라서 등록할까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자를까요? 자, 잘랐을 때 올릴까요? 버릴까요? 이게 다시 문제가 되죠. 그럼 측정된 면적을 어떻게 결정할 건데 결정한 방법이 있겠죠. 자, 요게 다시 문제가 되죠. 자, 지금 무슨 얘기냐니까 면적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가 나올 주제는 딱 세 가지다 말입니다. 면적 측정 대상의 문제, 결정하는 방법의 문제,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의 문제, 결정하는 방법, 요 딱 세 가지 문제입니다. 요 세 가지 문제인데, 자, 결론부터 갑니다. 자, 이거는 수업을 안 합니다. 이거는 수업 안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는데 어떻게 저절로 되느냐니까. 자, 이런 가볼게요. 자, 오늘 했는 내용 중에서 면적을 측정하려면 한 필지가 획정돼야 됩니까? 한 필지 획정은 경계 정해져야 됩니까? 경계 정하면 청량해야 됩니까? 자, 반대로 할게요. 청렬해가지고 경계 정하고 경계 정해짐으로써 한 필지 획정되고 한 필지 획정되면 면적 측정하잖아요. 그럼 다시 반대로 가요. 논리 비약할게요. 한 필지 새로 만들었을 때 면적 측정한다 그러면 하면 되겠지. 경계가 새로 정해지게 되면 면적 측정한다 그러면 되겠지. 그럼 청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새로 정하는 거면 면적 측정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청량하는 대상이 13가지가 있었죠. 13가지 중에서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청량하는 대상이 경계를 새로 정하는 거는 새로 등록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청량하는 대상 중에서 경계를 새로 등록하는 것만 다 면적 측정한다 그러면 되겠지. 그죠? 그럼 오늘 가지고 했는 내용 중에서 청량하는 대상을 경계를 등록하는지 복원하는지 해석하는 연습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요게 연습이 돼버리면 면적 측정 대상 공짜로 떨어지지. 공짜로 떨어질 거니까 미리 해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패스. 나중에 됩니다, 이거. 되고. 자, 그리고 면적 측정 방법입니다. 면적 측정 방법은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도해 지적이 있었습니까?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이 있었죠. 자, 수치 지적에서 도해 지적은 도면의 경계로서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자, 수치 지적은 좌표로서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 결정하는데 토지 표시 중에서 면적도 토지 표시잖아요. 그럼 면적을 어떻게 측정하는데 라면 도의 지적이라면 경계로서 면적 측정한다. 수지적은 좌표로서 면적 측정한다. 이러면 되지. 그러면 저번 주에 했던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에 관한 얘기가 여러분의 정리가 돼버리면 이것도 저절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절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시험제 갈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81페이지 양쪽 걸로 입어린 면적 측정 대상이잖아요. 면적 측정 대상. 면적 측정 대상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면적 결정 방법 있죠. 그죠? 면적 결정 방법 요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도의 지적 수치에 저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게 이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책에 아예 언급 안 합니다, 지금. 그러면 책에 나오는 거는 요거 하고 요것만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다 저절로 안 돼요, 이거는. 저절로 안 되니까 이거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자, 면적 결정 방법 해야 됩니다. 자, 면적 결정 방법에 관한 얘기가, 자, 우측에 83페이지 가보세요. 83페이지 면적 결정에서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83페이지 그림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똑같이 할게요. 자, 면적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축척에 따라 달라집니다. 축척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축척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이거나 좌표 등록부이거나 600번일 때, 자, 요로 할 때 면적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자, 1000분의 1 이하,
1000분의 1 이하, 자, 6000분의 1까지. 자, 요러한 경우에 면적 결정하는 방법이 있더라 말입니다. 자,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쪽이 더 정밀합니까? 위, 아래. 위가 더 정밀하죠. 더 정밀한 면적 결정 방법이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구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정밀한 면적 결정이니까 자연수까지만 구합니다. 자, 소수점 한 자리까지 구한다 그랬습니까? 자, 소수점 한 자리입니다. 자, 소수점 한 자리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얼마일까요? 0.1.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 제일 작은 숫자는 0.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최소 면적이 0.1이 되는 겁니다. 0.1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자연수까지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연수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1. 그러면 이때는 최소 면적이 1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 면적이 가지는 의미는 이 최소 면적 이하라면은 최소 면적까지는 보장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가령 어떤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 0.0001이 나왔다 칩시다. 작지만 존재는 하죠. 작지만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합니다.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거를 얼마나 등록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여기서 계산한 면적이었다면 최소 면적은 0.1이잖아요. 그럼 0.1로 등록한다 이 말이고, 여기서 계산한 면적이 이렇게 했다면 이때는 1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1로 등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면적 이하라면 무조건 최소 면적까지는 보장하겠다. 이게 최소 면적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위에입니다. 자, 위에 자, 좌표를 계산하거나 600분의 1로 계산했을 때, 여기서 계산했을 때 면적이 자, 1에 나왔다 칠게요. 얼마 이렇게 나왔다면은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이 문제는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자,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소수점 한 자리 여기까지는 그대로 확정 짓습니다. 이거 그대로 확보해 놓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부터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봐가지고 이걸 올릴 것이냐 버릴 것이냐 판단해야 되죠. 그죠? 자, 요거 올릴 것이냐 버릴 것이냐 판단하는 게 단수 처리한다 그럽니다. 자, 단수 처리하는데 단수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5보다 큽니다. 올려요 버려요. 5보다 작습니다. 올려요 버려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딱 5입니다. 딱 5입니다. 자, 딱 5다 말입니다. 자, 딱 5다 이 얘기는 중간에 걸려버렸죠. 올릴지 버릴지 스스로 판단 못하죠. 스스로 판단 못하니까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주어져야 되지. 또 다른 기준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또 다른 기준은요, 구할 끝자리를 본답니다. 자, 구할 끝자리를 본다는데 이 구할 끝자리란 것이 이러한 경우에 구할 끝자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죠. 소수점 첫째 자리가 여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할 끝자리를 빨리 찾는 방법은 이러한 축척일 때는요, 기준 잡은 선 바로 앞자리 여기가 구할 끝자리입니다. 기준 잡은 선 바로 앞자리를 봤을 때, 자, 저기가 자 0 또는 짝수입니다. 자, 0대는 짝수다 그러면 벌립니다. 자, 홀수다 그러면 올립니다. 약속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면적 계산하니까 얼마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연수까지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자연수에서 기준을 잡아요. 자, 기준 잡아가지고 자연수까지는 그대로 확정.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봐가지고 올릴지 버릴지 결정한단 말입니다. 이게 단수 처리하는 겁니다. 자, 단수 처리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 위에 방법 있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자, 이게 면적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림입니다. 다 외우십시오. 자, 다 외우세요. 그랬습니다. 자, 집에 가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앞으로 보세요. 뭘 외워야 될까? 자, 뭘 외워야 될까 말입니다. 5보다 큽니다. 올려요, 버려요. 5보다 크면, 5보다 작으면 이거를 굳이 외워야 될까요? 이걸 굳이 외워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답을 안 만드는 것이 이거하고 이거 같잖아요. 같은 거니까 이걸 답을 만들면 중복정답 돼버리지. 그러니까 공통 이걸 답을 안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차이 가지고 답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뭐가 차이 납니까? 기준 잡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게 기준 잡는 위치는 왜 달라졌습니까?
축적 때문에 달라졌죠. 자, 그러니까 그림에 표시하세요. 여러분의 면적 결정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축적 확인하고 들어간다.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축적 확인하고 두 번째 기준 잡는다. 여기까지만 오란 말입니다. 축적 확인하고 기준 잡는다. 여기까지만 오면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축적 확인하고 기준 잡는다. 여기까지만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의 시험 문제 출제자가 난이도 조절할 거다, 그죠? 난이도 조절하는데 이거는 난이도 조절이 안 돼요. 이거는 축적 가지고 장난친단 말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면적을 측정했을 때 474.475가 나왔습니다. 475. 자, 얼마나 등록합니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축적이 주어지지 않으면 면적 결정은 못하는 겁니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축적은 이제 줘야 됩니다. 자, 좌표로가 줬습니다. 그럼 어디서 기준 잡을까요? 그쵸? 끊었죠? 끊고나니까 5보다 커요, 적어요? 5보다 크죠? 먼저 올라가면 되지. 자, 만약에 1000분의 1이었습니다. 1000분의 1? 그럼 여기서 끊으면 되지. 0.5보다 적잖아요. 적으니까 버리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축적 확인하고 기준 잡는다. 여기만 오면 되잖아요. 자, 난이도 올립니다. 난이도 올리면 이거는 난이도 조절 안 되니까 그럼 이걸 난이도 조절입니다. 자, 이 빼버리죠. 축적 안 주면 되지. 안 주고 찾으라 그러면 난이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 관하여 이래 간단 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란 말이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좌표라는 글자를 찾아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면적이 그러면 여기서 기준 잡아야 되지. 자, 이걸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이제 축적을 숨깁니다. 자, 토지. 자, 어디에 있나? 산 7번지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 일어난단 말입니다. 산 7번지 면적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축적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산 7번지입니다. 어디입니까? 임야도죠. 임야도는 축적이 얼마? 3천, 6천분의 1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자연수 여기서 기준 잡으라 이 얘기지. 감이 옵니까, 지금? 그러니까 축적을 숨기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난이도 조절하니까 그럼 여러분의 면적 결정 나면 무조건 축적 확인한다. 이거부터 생각하란 말입니다. 축적만 찾아내면 절대로 안 틀리니까. 가끔 보면 이제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적용하는 순서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좌표로 면적 계산했을 때 좌표 자 457.45하고 457.451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표입니다. 균 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봅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51로 봐서 5보다 큰 걸로 볼까요? 아니면 이것만 봐서 딱 5인 걸로 볼까요? 51은 5보다 큰 거예요. 딱 5인 거예요. 이걸로 봐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딱 이걸로 봐야 될 것이냐. 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다 보라 그랬잖아요. 요것만 보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5, 1은 5보다 큰 걸로 봅니다. 딱 요것만 본다 그런 거 없습니다. 5보다 큰 겁니다. 그러면 5보다 크니까 이거 올라가지. 요게 딱 5잖아요. 요게 딱 5니까 스스로 판단 못한다. 기준 잡아서 바로 앞을 보자. 짝수잖아. 버리잖아. 됐죠? 그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딱 요 5, 이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요거로 가는 겁니다. 뒤에 뭔 숫자나 뭐 5보다 큰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틀릴 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면적 결정을 했습니다. 자, 면적 결정했고 자, 그다음에 지적 공부 들어갑니다. 85페이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오늘 수업입니다. 자, 오늘 마칩니다. 자, 오늘 뭐 했습니까? 자, 오늘 뭐 했다 그죠? 자, 뭐 했습니다. 자, 적으세요. 자, 오늘 뭐 했습니다. 자, 뭐 했나 말입니다. 자, 오늘 한 것이 지적 청량 있었습니까? 지적 청량. 청량에서 뭘 했느냐? 자, 청량 대상 있었고, 자, 절차 있었습니다. 절차에서 날짜 계산하는 거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지번 정했습니까? 지번. 세 번째 지목 결정했죠. 자, 네 번째 경계도 정하고 면적도 정했잖아. 그죠? 자, 오늘 요런 거 한 겁니다. 자, 요런 게인데 오늘 여러분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자, 요거 합니다. 청량 대상. 요거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지목 하시고
자, 그리고 요거 절차, 요거 세 번째 숫자 외우시고 네 번째 오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세요. 자, 기교적으로 제가 여기를 나눴는데 무슨 얘기냐니까 지적 청량 파트가 많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은 그 분량 굉장히 많거든요. 분량 굉장히 많은데 거기요. 자, 이걸 하고 나서 넘어가면은 거기 자꾸 눈에 걸리는 게 많아요. 하지 마시고 청량 대상 요거만 보란 말입니다. 이건 100% 나오니까. 요거 하고 지목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청량에 관한 얘기를 보고 들어가는 말입니다. 근데 저거 번호 저거 왜 적어드립니까 저거? 번호 왜 적어놨습니까 이거? 집에 가서 하나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다 같은 상황 아니잖아, 그죠? 공부를 나는 집에 갔을 때 딱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시간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딱 1시간만 나온다면은 요거 하고 요거 2개만이라도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라도 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10월달 결과가 됩니다. 그냥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오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